네, 저는 이번 인천체육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신한용입니다. 저는 약 한 20여 년 동안 인천시 테니스협회에서 부회장 포함 이렇게 회장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종사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역시 20여 년간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산학 협력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전통적으로 뭐 인천시 체육회에 몸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네 체육부터 일종의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부터 테니스 업계에 이렇게 종사해 오면서 그동안에 선수, 그다음에 코치, 감독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들었던 그 체육회의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 어떤 좀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접해 오면서 민선 2기를 맞이해서는 이대로 이렇게 다시 통합정신을 저버린 채 괴리감이 있게 운영되어진다고 보면은 통합정신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고 저도 역시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 체육회장에 전격적으로 출마하게.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는지. 뭐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딱히 뭐 한 건 없습니다. 한 30여 년 가까이 뭐 동네 체육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에 중점적으로 몸담아 왔고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몇몇이라고 해서 그 두 종목 내지는 세 종목에 그 선수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금을 마련해도 이걸 갖다 학교로 이렇게 바로 줘가지고 학교에서 선수에게 이렇게 배당이 되게 하면 가장 좋은데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이렇게 명확치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감독 선생님한테 슬그머니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경향도 벌어지고 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폐단이 있다 싶으니까 선수에게 이제 무슨 회식을 뭐 한다든가 이럴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박수치고 이렇게 특정 선수에게 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제가 이제까지는 체육회를 위해서 뭐 딱히 뭐 한 건 없지만 체육회장이 된다라면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아주 기분 좋게 주고받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하고 후보님께 장단점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 뭐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좀 내세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 저는 벌써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기업 활동을 한 비즈니스맨으로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 시를 아주 즐겨 애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들이 자주 가는 반들반들한 길보다는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풀이 무성한 길을 이렇게 택해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중국에 진출했고 최근 미얀마에까지 이렇게 진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영 마인드가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인천시 체육회를 담당한다고 보면 여타 후보보다는 공격적인 마케팅 경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회의 현안인 그런 재정 부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는 재정하고 홍보 마케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홍보나 마케팅을 활용하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규정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시의회와 정부와의 협조 아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받고 그 외에 어떤 부대 사업으로 그런 비용들을 충당을 해가지고 원만한 그런 재정 확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 체육회를 관리가 아닌 그야말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내오셨는데 어떤 공약사항들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뭐 공약을 제 나름대로 뭐 이전에 뭐 선배님들이 해왔던 그런 공약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더 세련되게 좀 다듬을 건 다듬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이 통합 정신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통합된 정신이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오히려 이전만도 갖지 못한 것 같다,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런 것도 별 관심 없이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은 시 재정과 군구의 재정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이제 하는 얘기들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2기 이 민선 체육회장이 고착화되어진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제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구 그리고 이제 인천체육회와의 어떤 그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내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마케팅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나 뭐 월드컵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성적이 우열이 가지기가 이제 쉽습니다. 근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동네 체육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 동네 체육도 특정인의 체육이다라는 얘기죠. 유소년부터 시니어까지 골고루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체육을 과감히 살펴가지고 최소한 아시아권부터라도 국가끼리 이 생활체육을 이렇게 정리화해가지고 테니스 치러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이 테니스만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전시회도 나름대로 스포츠 용품 위주로 전시회를 하는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의 스포츠 더하기 이런 거를 좀 주창하고 싶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후보에 이제 입후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이후에 모 일간 이제 두어 차례의 어떤 그런 기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진주시 체육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재정 문제를 말씀했는데 그 부분 말고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재정 말고는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56개의 정회원 단체가 있거든요. 그 회원 단체들이 좀 이렇게 파열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협회 내에서도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어떤 협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치색을 띠거나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어떤 응진력을 어떻게 이제 그 체육회장이 발휘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체육회 쪽에 종사했던 원로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냥 직함만 명함만 이렇게 파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정 정도의 재미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수익적인 면도 고려를 한다. 그렇다면 어느 비용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예산으로도 빡빡한데 하겠느냐. 그래서 기타 어떤 수익 사업을 법인화 사업에 이런 것 일환에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이제 결집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입 사업이 법인화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민선 6기 때부터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했던 유정보 시장이 이 수도권 매립지 이쪽에 어떤 공약을 했었어요. 스포츠 공약을. 그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거기에다가 골프장,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운동 시설을 넣는다라고 보면은 거기서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수익 더하기 지금 받고 있는 시 재정 이거를 더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리가 상당히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 같은 것도 거의 하나의 재정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대회 유치가 이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재정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감히 이걸 갖다가 흉내에 낼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재정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시와 협조해 가지고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마이스 산업에다가 스포츠를 더하는 생활체육 이런 국제대회를 아시아권 뭐 한 3개, 한 5개 국가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파급력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점점 이렇게 더 커가는 그런 경로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회장님이 테니스 협회 회장이시지만 그 전에는 그래서 그 매번 국제 챌린저 대회 테니스 대회를 여름에 열었죠. 그걸 좀 더 어떻게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결국 거기에도 돈이더라고요.
우리가 광고 협찬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몇만 불 대회냐. 뭐 2, 3만 불 대회 가지고는 광고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정도에다가 이렇게 협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뭐 TV 중계라도 한다든가 이런 사이즈가 커졌을 때 5만 불, 10만 불짜리 정도 됐을 때 거기다 주머니를 여는 그런 다른 여타 서울 이런 대회를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고정비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게 마련해 놓고 최소한 60, 70% 정도를 마련해 놓고 30, 40% 정도를 그런 유치비, 홍보비, 뭐 광고비 그리고 기타 뭐 이런 걸로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어디 가서 100만 원짜리 이거 하나 받아오기도 힘들어요. 제가 요번에 3년 만에 열렸던 뭐 국제 챌린저 대회에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끝전까지 따지면서 이렇게 회계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인천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수들 다른 시도로 자꾸 유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테니스 협회에서도 참 그야말로 유망한 국가대표 선수를 아주 인접거린 여기 이제 경기도에다가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20년 지기인 감독도 선수 동료들도 스승도 이걸 갖다 잡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선수를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려야 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선수를 갖다가 국가대표급으로 유능한 선수를 이렇게 선발하고 그렇게 배양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어떤 역사가 되풀이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부터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 만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기업 경영에서 느낀 건데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오너가 일일이 그 고객을 어떻게 다 찾아다닙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 만족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만족하면은 그 직원이 고객 만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훌륭한 선수를 육성을 하려면은 그를 가르치는 코치나 이런 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런 어떤 그 선생님들의 열악한 지금 어떤 근무 환경, 보수 체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그들이 신나고 그들이 이제 선수를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정 확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확보가 확보된다면 체육회 조직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뀌죠. 바뀌어야 돼. 당연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로 체육인들 중에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정년 퇴직하고 뭘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능력 있는 분들은 어디 대학에서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타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급 선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네에서 그냥 겉돌고 있습니다. 그냥 건달이에요. 속말로. 이런 분들의 재능을 갖다 끌어모으려면은 명함만 파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그냥 체육계 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함 돌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폼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안 좋은 점 이런 걸 개선시킬 수 있는 별동대 역할을 하게끔 그분들에게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네 체육에도 시스템을 구축해 그들이 찾아가서 동네 그 생활체육하는 어르신네들도 기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요즘 뭐 이 예능 프로 이런 거 보면은 뭐 체육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지만 그런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인천시에다가 동네 구석구석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인들에게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체육인들이 참 제가 생각하더라도요. 참 유능하고 덕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참 그분들이 참 한 시대에 떠오르는 그런 스타였다가 지금은 어디 가 계신지도 몰라요. 이런 체육인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고 그분들의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체육회에다가 직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감히 체육회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런 분들을 잘 모시고 그분들의 어떤 재능과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체육회를 이끌겠다. 저 혼자만의 회장의 체육회가 아니라 체육회의 어떤 처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체육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를 만들어서 소통과 화합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발점을 민선 2기 체육회에서 내보이겠다는 것이 저희 포부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못 하신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뭐 지난해 이제 환갑을 넘겼는데 저는 이제껏 어느 뭐 이렇게 진영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무색무취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할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듣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체육회장이 된다라고 보면은 어느 이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런 장점,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저희 어떤 자신감을 참 시정부나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중개자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여타 후보보다는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정말로 3년 전에 민선 그 체육회가 출범한 그런 동기이고 앞으로 가야 될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의 활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꼭 이것만큼은 꼭 하고 많이 마침표를 찍는다 했을 때 이것만큼 꼭 해내야겠다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정신이죠. 그 통합정신을 이게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와 구군 체육회의 어떤 통합,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어떤 융합, 이런 것들을 해서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이 인천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시정 목표가 문화, 체육 이런 어떤 쪽에 상당히 그런 어떤 방향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은, 장수하면은 행복한 거 이지 않습니까? 의료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런 어떤 면으로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를 위한 그런 체육회가 아닌, 그런 경기장이 아닌, 운동이 아닌 주니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그야말로 1인, 1특기, 1종목은 나도 할 수 있다. 수준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런 인천 체육 그런 어떤 방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엘리트 체육 애들 학생 체육은 어떻게 좀 잘, 지금 우리 애들이 수급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그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평상시에도 들어보면은 이 발령 날 때, 교장 발령 날 때 이 체육부 있는 학교를 우선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그 체육부 있어 없어? 이거부터 물어본답니다. 그만큼 이제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실업팀에서도 창단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차라리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것은 1년에 뭐 10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한 5억 들이고 한 10억만 들여도 훌륭한 팀 창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단 않고 차라리 이제 그 도네이션 하겠다. 옛날 같으면은 창단해서 유니폼 익히고 뭐 전국대회든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브랜드 파워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들이 기업의 어떤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과거와는 좀 다르게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인천시와 이 체육회는 그들의 어떤 사회 참여적인 어떤 의식을 좀 이끌어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어떤 그런 책임 이런 거를 이끌어내게 하여서 최소한 뭐 팀 창단을 안 된다 하더라도 도네이션을 하고 엘리트 체육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선수 뭐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뭐 이거는 뭐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스포츠다라는 것이 아닌 공감을 가진 그런 체육으로 변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